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연결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그 실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할 분은 경기도 오산 금암초등학교의 이상우 선생님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우입니다. 선생님 되신 지 한 몇 년 되셨어요? 제가 늦깎이 교사이긴 한데요. 지금 16년 차입니다. 16년 차. 그러면 이제 경험은 충분하신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가 좀 그 이전과 좀 많이 다르다고 느끼세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선생님이 당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 또는 혹시 선생님이 좀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동안 운이 좋았던 거구나. 내가 아무 잘못을 안 해도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지금. 예. 지금 교사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퍼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의 교실이 불안과 공포로 가득할 정도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요. 근데 일단 예. 최근에만 해도 교권 침해 사례가 여러 건 지금 보도가 되기는 했는데 예. 이게 최근에 들어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게 드러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심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주로 이제 학생 자체에 대한 사건 또는 이제 간혹 학생은 문제 행동이 있지만 부모님들은 괜찮은 경우도 있었고 부모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는 부모들이 민원이야 또는 억울한 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학교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교사의 정당한 어떤 지도 행위, 어떤 수업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불만을 갖고 무리하게 교사를 이제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든지 또는 끊임없이 국민신문고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교장실까지 찾아오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경우가 정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럼 이른바 악성 민원, 갑질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 실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느 정도 어떤 사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보면은 사례마다 다른 점만 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생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1년에 담임이 5번이나 바뀌었어요. 예? 1년에 담임이 5번이 바뀌었다고. 5번이 바뀌었다고요? 예, 그 뒤로 더 바뀌었는데 그 뒤는 제가 잘 모르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학년 학생인데 수업 시간 이렇게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친구들을 위협하고 수업이 진행이 잘 안 되겠죠? 예. 선생님이 제지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우리 애가 어려서 그렇다. 함부로 낙인 찍지 마라. 라고 하고 상담을 권유에 따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결국 이제 담임 선생님도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냥 병유직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기장 선생님도 들어왔는데 기장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만두니까 결국 6째로 이제 다른 교과 전달을 맡은 선생님이 맡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급에서 한 학생 때문에 그 학생 학부모의 어떤 태도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5번이나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담임 교체가 자주 되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그렇게 교체가 되면은 문제는 그 학교 학생들은 수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죠. 1년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년에 이 학생이랑 같은 학급 하지 않겠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 학급은 기피학급이 돼가지고 선생님도 아무도 맞지 않으려는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학부모 있잖아요. 예. 그 학부모는 정말로 완전히 막무가내였던 겁니까? 처음부터 막무가내는 아닌데, 주로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이제 교사가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애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예. 내지는 어리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학교에서.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수업을 배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 담임 선생님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사실도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 학부모에게. 그러면 오죽했으면이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그거를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우리 애는 집에서는 안 그런다 그러는 거죠. 집에서는. 근데 집은 부모와 아이는 1대1이고 1대2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서는 벌어지지 않지만 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고 공적인 공간이고
40분이나 50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비상상이 완화된 작년부터 이런 일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학생이 보드게임 하다가 이제 선생님 제지를 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특별실에 가서 따로 상담하고 서로 사과하게 했는데 이 학생이 사과 안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네. 그 학생이 손목을 잡았는데 학생이 욕설을 하면서 선생님 얼굴을 쳐가지고 안경이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친구를 때리려고 하는 걸 막아도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서 있었던 일입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있던 일이고요. 3학년 같은 경우도 있었었고 부산에서도 얼마 전에 수업 방해하는 학생 제지하는데 선생님 얼굴 폭행하고 몸을 발로 차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이후에 심해졌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오지 않고 대면 관계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성도 많이 떨어지고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백 상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도를 해도 좀 따르지 않고 또 최근에는 좀 학교를 지각하거나 안 나오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도에 대해서 다 수긍 안 하고 부모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학교 생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초등학교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초등학교도 그렇기도 하고 중학교에서도 좀 그런 일이 있죠. 중학교는 선생님을 이제 조롱한다든지 수업 방해 행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지난번에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고 있고 다 그런 일도 있었었고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서울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얼마 전 부산에서도 네네, 서희초와 비슷한 상황 때문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선생님 좀 알고 계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예, 이 사건이 저도 모르고 있다가 지난 3월에 MBC 피드철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가 교사가 되었나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빈빈물을 이제 가져오라 했고 안 가져왔으면 돌아가면 쓰라고 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먼저 들었는데 자기 안 줬다고 친구에게 욕설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욕 하나 이렇게 세워서 지도하고 교실 밖에 잠깐 나갈게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학부모는 다른 앞에서 우리 애를 혼낸 것도 정서적 학대고 나중에 반성문 쓰라는 것도 학대에 포함시켜가지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거를 학교장이 선생님의 아동학대를 신고했습니다. 학교장이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명목으로 담임교체가 되고 강제로 받은 휴가 중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을 아동학대물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바로 지금 그 지점인데 아이에게 그러니까 지도를 하면 아동학대로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지도를 하고 정당한 행위를 해도 좀만 서운한 게 있거나 또는 우리 애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교권 침해를 심하게 해서 소방해 행동을 심하게 해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라고 하면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의 아동학대를 먼저 신고하는 거죠.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거의 지금 제대로 이게 그 기능을 못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순간 학교 교권부 열지 않습니다. 거의 유보가 됩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동학대 이것이 밝혀지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리거든요, 지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런 방안을 지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생기부에다 기재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지금 학교폭력 예방법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학교가 민원의 전쟁터가 되고 선생님들이 교육할 때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는 좋지만 정말 효과적인지 선생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해야지 무조건 교육부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만 기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학부모의 민원이 더 극심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이미 정순신 사태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의견도 있는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이견이 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학부모 민원 2015년도부터 증가했고, 그리고 시도교육청마다 그럼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는 교권보가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권 침해가 또 학생인권 조례 있다고 그래서 교권 침해가 더 심한 건 아니고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없는 광역 시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라고 해서 교권 침해 사례가 적은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학생 인권이나 교권이 양쪽 다 교육권이 존중이 돼야지 잘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누르면 오히려 대립과 갈등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럼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제가 보기에는 교장이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 우선은 사안 조사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안 조사라도. 그리고 교권 침해 징후가 명확하고 수업 방향이 심하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상담을 좀 도와주고 그 학생을 지도해야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선생님들이 이 아동복지법이나 학교법 예법을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다른 학생들이 오히려 고통에 빠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학교 예방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 주변에 다른 선생님들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들을 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문 선생님들은 수업 사직한다고 그러고 나이가 든 선생님은 명퇴 도움이라고 불러요. 그런 학생들 갖다가. 명퇴 도움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정년퇴직을 기대한 선생님은 별로 없고 언젠가 나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러면 언제든 내 교직을 그만둘 수 있구나라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예.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선생님은 선생님 되신 거 후회하십니까? 저는 후회하지 않고요. 지금도 아이들 위해서 계속 교사로서 하고 싶거든요. 근데 교권 상담을 오래 하는 저마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죠. 두려움을 느낄 정도니까 좀 이 부분이 꼭 달라질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선생님들 위해서요. 네. 우리 살리기 위해서요. 교단은 지켜주셔야죠. 그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네. 정말 수업 방해도 심한 애들이 배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오산 금암초등학교의 이상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